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전국 땅값 상승률이 7년 만에 배당 수익률을 앞섰습니다. 국내 증권사가 해외 투자은행 등으로부터 사들인 신용 부도수합 이 CDS가 최근 5년 동안 1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미국 시장에서 현대 기아차의 점유율이 큰 폭으로 반등했습니다. 삼성그룹이 계열사별로 구조조정을 진행 중입니다. 코스피가 기고한 매도 속에 하루 만에 2,000선을 내줬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고 내일 중국 전인대 개막이라는 대형 이벤트를 앞둔 경계감을 감안한다면 견조하다는 평가입니다. 코스닥은 2006년 만에 처음으로 630선을 돌파했는데요. 오늘장 마감 소식 증권부의 박준석 기자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예. 코스피 지수가 기관의 대량 매도 속에 2,000선을 내준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4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0.15% 하락한 1,998.29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0.75% 오른 630.35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기관의 매도세가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이날 기관은 3,345억 원어치의 국내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와 중국 전인대 등 대외 이벤트를 앞두고 기관이 관망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외국인은 1,687억 원어치 순매수하면서 지수 방어에 나섰습니다. 외국인은 8거래일째 바이코리아 행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유럽과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글로벌 유동성 확대 기대감이 지속되자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개인 역시 1,675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 종이목재, 통신업 등이 오른 반면 증권, 화학, 건설업 등은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네이버가 4.62% 급등하며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SK텔레콤, 한국전력 등도 그 뒤를 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 아모레퍼시픽, 현대차 등은 하락했습니다. 한편 아모레퍼시픽이 액면 분할에 나서면서 이 앞으로 액면 분할에 동참할 상장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요? 예, 황제주 아모레퍼시픽이 액면 분할을 결정하면서 앞으로 액면 분할에 동참하는 상장사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관련주 투자 전략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액면 분할 이벤트를 활용해 투자할 경우 공시 후 매수하고 분할 전 매도하는 전략을 펴면 차익을 거둘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통업체인 남성은 1주당 액면가액을 기존 5,000원에서 500원으로, 가정용 내구업체인 DBK는 주당 1,000원에서 500원으로 액면가를 분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액면 분할 결정 이후 거래 활성화를 위한 액면 분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액면 분할 이벤트를 투자에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010년 이후 액면 분할을 공시한 시가총액 100억 원 이상 75개 종목의 주가 추이를 분석한 결과 액면 분할 공시 후 매수한 뒤 액면 분할 거래 정지 전에 매도하는 전략을 활용하면 약 20%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액면 분할 공시 후 주가가 상승하다 실제 분할 후 소폭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공시 이후 거래 정지 전까지 수정 주가 상승률이 높을수록 액면 분할 이후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반면 수정 주가 상승률이 낮으면 액면 분할 이후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예를 들면 공시 후 명의개서 정지 3일 전까지 수정 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 60에서 마이너스 30%이면 액면 분할 30일 후 수정 주가 상승률은 10% 이상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수정 주가 상승률이 90% 이상이면 주가가 20% 넘게 하락했습니다. 액면 분할 이벤트 효과는 중소형주의 경우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형주의 액면 분할 이후 주가 상승은 미미하거나 오히려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혁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액면 분할 이벤트를 활용하는 투자 전략은 일평균 거래대금이 8억 7천만 원 이상인 대형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대형주들의 주가는 액면 분할 공시 후와 실제 분할 후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단기 수익을 노리고 대형주를 적극 매수하는 전략을 펴면 위험이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박준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전국 땅값 상승률이 7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배당 수익률도 지난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지만 땅값 상승률에는 미치지 못했는데요. 이에 따라 투자 부동산이 많은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창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는 땅 가진 기업들의 주식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땅값 상승률이 7년 만에 배당 수익률을 앞섰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국감정원과 대신증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땅값 상승률은 1.96%로 2007년 3.89%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배당 수익률은 지난해 1.3%로 지난 2011년 1.51%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지만 땅값 상승률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땅값 상승률과 코스피 배당 수익률 간의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은 금리 인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금리 하락 탓에 토지 등 부동산 투자에 대한 매력이 커지고 주식 등 위험 자산의 선호도는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낮은 수준이 지금 상당 기간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금리와 부동산 상승률의 차이가 좀 많이 좁혀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투자 심리는 좀 상당히 괜찮을 걸로 향후에도 보이고요. 이에 따라 주식시장에서 투자 부동산이 많은 기업과 건설 중인 자산이 많은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골판지 생산업체인 삼보판지의 경우 토지 자산을 1,745억 원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시가총액 대비 토지 자산의 비중이 147%에 달합니다. 최근 땅값 상승률이 높아지자 주식 가치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삼보판지는 오늘 종가 기준 9,250원으로 전일 대비 8.06% 급등했습니다. 건물관리 전문업체인 CNS 자산관리는 건설 중인 자산이 1,935억 원으로 시총 대비 비중이 254%에 달합니다. 이 회사는 오늘 종가 4,850원으로 전일 대비 7.3% 올랐습니다. 땅값 상승률이 배당 수익률을 넘어서면서 투자 부동산을 보유한 기업들의 주가 전망이 한층 좋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국내 증권사가 해외 투자은행 등으로부터 사들인 신용부도수합 CDS 규모가 최근 5년 동안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DS는 기업 등의 부도 위험을 사고 파는 신용 파생 상품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 우리 금융 불안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국내 증권사가 외국계 은행 등과 체결한 CDS 거래 잔액은 총 19조 5,230억 원으로 2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이는 5년 전인 2009년 말보다 10배 이상으로 증가한 수준입니다. 증권사는 부도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고 CDS를 사들이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CDS 매입이 증권사의 주요한 수익원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만약 해외 기업 등이 부실해지면 국내 증권사가 체결한 CDS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 최대 20조 원 이상을 물어줘야 합니다. 글로벌 금융이 불안해지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CDS 등의 거래 금액이 크게 늘었지만 별 문제가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가 사들인 CDS 계약의 기초가 되는 자산은 중국이나 일본, 프랑스 등의 국채나 해외 우량 기업들이 대부분이라며 이런 채권이 한꺼번에 부도가 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시장에서 현대 기아차의 점유율이 큰 폭으로 반등했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지난달 미국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한 96,535대를 판매했습니다. 이는 전체 미국 시장의 평균 판매 증가율인 5.3%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업체별로는 현대차가 7.1% 증가한 52,505대를, 기아차는 6.8% 늘어난 44,030대를 판매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 기아차의 시장 점유율은 올해 1월 최저치였던 7.2%에서 2월 7.7%로 반등했습니다. 이번에 점유율이 회복세를 보인 것은 딜러에게 주는 인센티브를 올리고 리스 판매를 강화하는 등 공격적인 영업을 펼친 결과로 풀이됩니다. 현대차의 2월 판매 장려금은 $1,844로 지난해 2월에 $1,683보다 증가했습니다. 기아차의 2월 판매 장려금은 $3,000로 크라이슬러와 GM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현대 기아차 관계자는 신차 출시를 앞두고 구형 모델을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늘리고 올해부터 리스 판매를 강화하면서 판매 실적이 나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그룹이 계열사별로 구조조정을 진행 중입니다. 이준 삼성 미래전략실 커뮤니케이션 팀장은 오늘 수요 사장단 회의 브리핑에서 각 계열사가 판단해서 구조조정 필요성이 있는 곳은 계열사별로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올 초부터 삼성물산이 희망퇴직에 이어 권고사직을 진행 중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등 인력 감축에 나섰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올해 채용 상황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난해보다 채용 규모가 줄어드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 팀장은 그룹 차원에서 집계하고 있지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계열사별로 경영 현황과 실적을 고려해 채용 규모를 결정하고 있다며 아마 올해도 작년 못지않게 경영 환경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은 2013년 상반기 3,500명, 하반기 5,500명 등 총 9,000명의 대졸 신입사원을 뽑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 구체적인 채용 계획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해에는 예년 수준으로 신입사원을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골프 시즌인 봄을 맞아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가 골프용품 판촉에 나섰습니다. 특히 올 들어 골프 붐이 조성되면서 호재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양한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라운딩의 계절이라 불리는 봄을 맞아 유통업체들이 골프 마케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은 4일부터 5일간 역대 최대 규모의 골프 대전을 열었습니다. 150억 원 규모의 물량이 투입되고 32개의 브랜드가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유명 골프 의류와 용품을 최대 70% 할인 판매합니다. 행사 첫날 본점에서는 올봄 골프웨어 트렌드를 소개하는 골프웨어 패션쇼도 열렸습니다. 화려한 골프웨어 차림을 한 젊은 남녀 모델이 매장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며 고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점포에 따라 프로시타 팀이 참여하는 원포인트 레슨과 개인별 맞춤형 골프 피팅 기회를 제공하는 스크린 골프존과 리얼 퍼팅존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골프용품 상품군은 매년 6에서 10%가량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해왔고 지난달에는 전년 동기 대비 19.4%를 신장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골프 용품이나 옷을 찾는 고객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겨울 대비 80% 이상의 매출 신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도 20억 원 규모의 중고 골프 클럽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 행사에선 유명 브랜드 중고 골프 클럽을 정상가 대비 30에서 60% 할인 판매합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1월 진행한 행사보다 물량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여성 골프 클럽 판매가 남성용보다 50% 이상 많았던 것을 감안해 여성용 골프 물량도 크게 늘렸습니다. 이마트 또한 인기 골프 클럽과 용품을 할인 판매하는 골프 대전을 열었습니다. 특히 여성 골프가 늘어나는 추세를 겨냥해 다양한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이처럼 골프 업계가 활기를 띠고 있는 것은 지난 2월 초 정부가 골프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LPGA 투어에서 활약 중인 최나연, 양희영 등 한국 프로골퍼들이 이번 시즌 들어 연달아 우승하며 골프 붐에 일조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오는 10월 세계 4대 국가대항전 골프대회인 프레지던트컵을 전후해 골프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의 골프 활성화 이슈에 이어 미국 여자 프로골프 투어에서 한국 대표들이 연이어 우승을 차지하면서 골프 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지난해 은행에서 돈을 빌려 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기준금리가 2차례 인하되면서 시중금리가 하락했기 때문인데요. 경제부 조민규 기자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저금리가 장기화하면서 부동산 및 임대사업자의 대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시중금리 하락으로 자금 조달 비용이 저렴해지자 돈을 빌려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는 현상이 활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4년도 4분기 예금 지급기관의 산업별 대출금을 보면 지난해 12월 말 현재 부동산 및 임대업 대출금 잔액은 130조 4천억 원으로 집계됩니다. 이는 9월 말보다 4조 7천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2008년 통계가 개편된 이후 대출금 잔액이 13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부동산 및 임대사업자들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더 빌린 것은 저금리 시대가 장기화된 때문입니다. 실제로 부동산 및 임대업 대출금 잔액은 2012년 100조 원 초반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기준금리가 2.75%에서 2.50%로 내려간 직후인 2013년 3분기 110조 원을 넘어서며 빠르게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2분기에는 120조 원을 돌파한 이후 8월과 10월 기준금리가 2차례 내려가면서 대출금은 10조 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최영엽 한국은행 금융통계팀 부국장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다 보니 당장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동산 임대업의 대출이 크게 증가했다면서 운용 수익은 견조한 가운데 조달금리가 하락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은행도 이 부동산 대출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면서요? 네, 은행 입장에서도 부동산 대출은 매력적입니다. 부동산이라는 확실한 담보를 확보할 수 있는 데다 매달 꾸준한 수익이 발생하는 만큼 안정적으로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은행들은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 경기의 부침을 영향을 받는 업종보다 부동산 관련 업종에 대한 대출을 선호합니다. 이는 수치로도 나타납니다. 부동산 및 임대업 대출이 확대되는 데 힘입어 지난해 예금 지급기관의 서비스업 대출 잔액은 481조 9천억 원으로 3개월 새 10조 4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부동산 및 임대업과 함께 금융 및 보험업, 도소매 숙박 및 음식점업의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제조업과 건설업 대출은 상대적으로 주춤했습니다. 지난해 1분기 8조 4천억 원에서 2분기 5조 9천억 원, 3분기 3조 8천억 원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던 제조업 대출은 4분기 3조 9천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건설업의 지난해 4분기 대출 잔액은 오히려 4조 원이 줄었습니다. 지난해 업황이 둔화된 데다 일부 건설사들의 신용 등급이 하락하면서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인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제부의 조민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주요 은행들이 새로운 금융위기 발생에 대비하려면 여전히 3천억 유로, 우리 돈으로 368조 원 규모의 안전자산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밝혔습니다. 바젤위원회는 연간 2차례 감독 활동을 통해 지난 2013년에 3,530억 유로에 비하면 안전자산 부족 규모가 줄었지만 글로벌 안전자산 보유 규정들을 충분히 만족시키려면 여전히 3,050억 유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젤위원회가 마련한 안전자산 보유 규정인 단기 유동성 비율 규제는 글로벌 유동성 악화 대비해 은행들의 현금과 국채 등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충분히 보유토록 하고 있습니다. LCR 규제는 지난 1월 발효됐으며 2019년까지 단기적으로 전면 도입될 예정입니다. 바젤위원회는 LCR 규제는 은행들이 30일간의 긴급 자금 지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양질의 유동성 자산을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밀레니얼 세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소비 트렌드가 전 세대와 다른 밀레니얼 세대가 30대 중반에 진입하면서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 풍경까지 바꿔놓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출생한 이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밀레니얼 세대의 성장으로 월스트리트로 상징되는 금융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소득이 적은 데다 금융위기를 목격해 금융사에 돈을 맡기는 걸 꺼리기 때문입니다. 실제 밀레니얼 세대의 자산 중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52%로 다른 세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글로벌 IB UBS는 이들이 대공황 이후 투자의 가장 보수적인 세대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핀테크 이용에 능숙해 은행 지점 방문이 줄면서 전통적인 은행 규모가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바일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에 능숙해 전통적 마케팅보다 SNS 등 개인적인 정보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스웨덴의 조립식 가구업체 이케아가 스마트폰 무선 충전을 지원하는 가구 제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이케아는 무선 충전 장치가 내장된 책상, 침대용 탁자, 램프를 다음 달 중순부터 미국과 영국, 유럽의 매장에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스마트 홈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제품에는 플러스 기호가 적힌 평평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치 방식의 무선 충전을 지원하는 스마트폰을 올려두면 충전이 됩니다. 물론 스마트 홈 가구 자체는 벽에 플러그를 꽂는 방식으로 전원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치 방식 무선 충전을 이용하는 제품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삼성 갤럭시 S6 등 80여 종이 있습니다. 이케아는 아이폰 등 치 방식을 지원하지 않는 인기 스마트폰 제품들은 스마트폰 모델별 충전용 케이스를 별도로 판매키로 했습니다. 이케아는 집안 가구에 무선 충전을 통합하는 새로운 혁신적 솔루션으로 집에서의 생활이 보다 단순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차수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였습니다. 정월 대보름인 내일도 중부지방은 계속해서 맑은 하늘에 달을 볼 수 있겠고요. 남부지방은 구름 사이로 달을 감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주도는 구름으로 인해 달을 보기는 힘들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춥겠지만 낮부터는 추위가 누그러지면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달 맞이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정월 대보름을 맞아 많은 분들이 달 뜨는 시각 궁금해하실 텐데요. 서울은 18시 9분이 되겠고요. 강릉은 18시 1분, 대전은 18시 8분이 예상되고요. 목포는 18시 13분, 대구는 18시 3분에 달이 뜨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현재 전국 대부분 지방이 대체로 맑은 모습인데요. 다만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고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조금 날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 빗방울과 눈발도 곧 잦아들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서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는 나절 예보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북서쪽에 찬 공기가 남하해 아침에 서울, 대전, 영하 5도 등으로 춥겠지만 낮부터는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동해안도 대체로 맑겠고요. 아침 기온 낮겠지만 바람이 잦아들어 체감온도는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한낮에 울진 영상 5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에 광주 영하 3도 등 꽃샘추위가 예상되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남해 동부 해상을 제외한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까지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겠습니다. 특히 동해상에서는 물결이 최고 6m로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적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칩절기인 금요일에는 제주도에 비가 조금 오겠고요.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절기인 만큼 기온이 더 올라 추위가 한결 누그러지겠습니다.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따뜻한 초봄 날씨를 만끽하실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4일) 수요일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 고맙습니다.